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126만 위안에 구매한 집이 70만 위안에도 팔리지 않아 결국 55만 위안의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집주인 언니께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저도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주에서 가장 크게, 가장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이렇게까지 싸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단지인데요. 서호구 저장대학교 자그마한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고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매물이고 가격 하락폭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0만 위안 이상에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아닙니다. 40만? 그것도 아닙니다. 무려 22만 위안이면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테리어도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관련 서류도 모두 완비된 매물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부동산 업계는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6년 1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판매액은 2021년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인 8조 4천억 위안으로 급감했고 연간 투자와 판매 면적도 전면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500건이 넘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중국 7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북경, 상해 등 일선 도시의 중고주택 시장마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신은 이번 부동산 위기가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최신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만약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는다 해도 은행이 당신 집을 경매에 붙이기를 귀찮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주만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한 가구가 최소 50만 세대에 달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법원 경매로 나온 집이 10만 채가 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몇 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간 통계를 기다려보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법원 경매에 나온 집들 가운데 거래 성사율이 2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은행이 회수한 이 50만 채의 집 대부분은 팔리지도 않아서 결국은 가치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제는 아예 이런 연체주택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1년에서 2년째 대출을 연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집을 압류하지도 않고 지점장은 오히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찾아와서 1년에 조금씩만 갚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은 정말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영파의 1월의 중고주택 시장이 얼마나 참혹한지요? 정말 피비린내가 날 정도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많은 중고주택 가격은 정말로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파부 같은 지역은 최근 거래된 집들이 대부분 400만 위안 초반대이고 지금은 심지어 2층짜리 한 채가 390만 위안에도 팔릴 정도입니다. 이 집이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1만 2천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4천 위안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저는 아직 은행 대출도 남아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팔자니 가정이 깨질까봐 두렵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꼴이 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는 못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을 팔아버리면 여자는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해주의 집값은 더 이상 떨어지면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붕괴될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금수 1호 단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앞쪽은 심천 평산 산업단지이고 이쪽은 바오라이 광장, 그리고 여기가 금수 1호입니다. 여긴 심천과 가장 가까운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2021년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160만 위안에서 170만 위안에 팔렸는데 지금은 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단 65만 위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거의 100만 위안이 바로 날아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한 채의 별장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까지 전부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총 손해만 해도 100만 위안이 넘어요. 그런데 왜 꼭 팔아야 했느냐고요? 그걸 팔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비싼 관리비도 내야 하고요. 저에게는 그 집이 투자가 아니라 부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가진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 조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 7,300만 위안에 샀는데 지금은 2,300만 위안에 팔렸습니다. 어제 드디어 제 집을 팔았습니다. 245만 위안에 팔았어요. 이 집은 원래 360만 위안 이상 주고 샀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총 400만 위안 정도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시장 상황을 마주하니 마음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 집 계약금만 해도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아서 160만 위안을 냈거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을 버텼는데 어제 집을 팔고 나서 계산해보니 그 계약금은 전부 손해로 날아갔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하면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가슴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미 대출 상환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벌써 반년이 넘었고 올해는 설도 제대로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혼했고 집은 이미 압류되었습니다. 2019년 집값이 최고점이던 시기에 동관 장평에서 300만 위안짜리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때 계약금으로 90만 위안을 냈고 대출은 21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월 상환액은 11,000위안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대출 잔액이 아직도 192만 위안이나 남아있더군요. 6년 동안 매달 상환해서 총 79만 위안을 냈는데 정작 원금은 고작 17만 위안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중단한 지 반년 만에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6년 1월 19일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중국 70대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7% 하락하며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고주택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연간 하락률이 6.1%에 달해 최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 방어선이라 여겨졌던 일선 도시들까지 무너진 점이 주목됩니다. 중고주택 가격은 북경이 8.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광주 7.8%, 상해와 심천도 각각 6.1%와 5.4% 하락했습니다. 70개 도시의 12월 부동산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무려 36.3% 감소했으며 신축 주택의 판매량과 매출액도 각각 15.5%, 23.6%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집값, 투자, 매출 모두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 언론은 일선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신호로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은 완전히 다르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침체된 상태입니다. 세상 일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게 마련이죠. 이 집은 제가 2017년에 구입한 건데 얼마 전 150만 위안 조금 넘는 가격에 결국 팔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항주 전당구 대학 성북 지역이고 집은 89제곱미터 규모로 방 3개, 거실 1개 구조였습니다. 집값이 최고였을 땐 280만 위안까지 올랐고 주차장도 2곳이 있었는데 한 곳당 12만 위안에 샀던 게 18만 위안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을 팔려고 하니 시장 자체가 이제 얼어붙어서 매물도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200만 위안부터 내놨다가 190만, 180만, 170만 위안 계속 가격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제 기준선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엔 누군가 160만 위안을 제시하면서 당일 전액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땐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2달 뒤 결국 152만 위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크든 작든 살 수만 있다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면 절대로 새로 집을 사려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상황 보세요. 새 집이든 중고집이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집을 사려는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저희처럼 부동산 일을 해온 사람들조차 중고주택 하나 사면 다음 달엔 또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조차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80만 위안이 넘는 돈을 주고 산 방 3개짜리 소형 아파트인데 지금은 방값으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중개업소에 맡긴 지 거의 1년이 됐고 가격도 70만 위안에서 65만 위안으로 그리고 지금은 50만 위안까지 계속 내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져서 집을 팔고 방 4개짜리로 옮기려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 중개인이 전화해서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고객이 한 명 있다고 하더군요. 그 고객이 저희 집 구조는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제시한 가격은 50만 위안뿐이었고 조건만 맞으면 당일 계약에 전액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은행 대출을 확인해 보니 아직 대출이 50만 위안이나 남아 있었어요. 만약 40만 위안에 판다면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40만 위안 이상을 전부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몇 년간 낸 원금과 이자도 전부 날린 겁니다. 심지어 집을 팔기 위해 추가로 10만 위안 가까이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값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상환 중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현재 시세는 100만 위안 정도인데 남아있는 대출은 130만 위안이 넘는 상황입니다. 매달 상환액은 6,400 위안이지만 지금은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2026년에 제가 가장 먼저 이루게 될 일은 스스로를 불량 채무자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응,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그냥 제곱미터당 20만 위안에 팔았어요. 이 씨랑 같이 가서 협의했어요. 만났을 때 가격 더 깎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3만 위안 정도? 만나서는 17만에서 18만 위안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끝에 20만 위안에 팔았어요. 그럼 지금은 말하자면 남은 돈은 하나 없고 오히려 은행에 40만 위안을 더 갚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 그냥 53도짜리 소주 한 병 단숨에 들이키고 싶은 심정이죠. 남경에 와서 10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기분이죠. 팔 수가 없어요. 진짜 전혀 팔리지 않아요. 2020년에 이 집을 샀는데 100만 위안 정도 들었어요. 108제곱미터짜리인데 최근에야 단지 전체가 등기를 마쳐서 매매가 가능해졌거든요. 어제 시스템에서 조회해봤더니 우리 단지에 매물로 나온 집만 1000채가 넘어요. 단지는 총 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구역만 해도 세어보니 약 1700가구나 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구역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집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이제는 겨우 50만 위안에 팔려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은행에 66만 위안이나 빚이 남아있어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파는 게 어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상황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저는 대출 42만 위안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왔습니다. 매달 2,500 위안씩 갚았고 5년 동안 총 15만 위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출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확 식어버렸어요. 아직도 35만 5천 위안이 남아있더군요. 즉 5년 동안 15만 위안을 갚았는데 원금은 고작 6만 5천 위안밖에 줄지 않았고 나머지 8만 5천 위안은 전부 이자였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 폭락한다면 그 결과는 정말로 끔찍할 겁니다. 우선 당신이 가진 집의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모두가 급하게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계속해서 더 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아마도 중산층 가정일 겁니다. 예전에는 수입도 괜찮고 생활의 여유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대량 해고나 심지어 파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대출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법원 경매 물건은 쏟아지듯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고점에서 집을 산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점에서 상가를 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은 고점에 샀더라도 최악의 경우 직접 거주하면 되죠. 비용이 좀 더 들고 손해가 있어도 적어도 쓸모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당신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상가를 사도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안 나갑니다. 지금은 상업거리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도 흔하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 앞으로 10년, 8년은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최고치일 때는 상가 가격이 주택보다도 더 비쌌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중국 대륙 데이터베이스 업체 윈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20일 기준 총 27개 부동산 기업이 발표한 2025년 실적 전망 또는 실적 속보 가운데 2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6개 부동산 기업의 누적 손실 규모는 약 475억 4,600만 위안에서 624억 6,400만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9조 5,092억 원에서 12조 4,92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적자 기업 가운데 화하행복과 녹지홀딩스는 각각 손실 규모가 1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